자, 구루쌤입니다. 이제 우리 코드 문장 독해 교재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 문장 독해 인트로라고 이름을 줘봤습니다. 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문장 독해 대 단락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필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책 앞에다가 써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들어만 두셔도 상관은 없겠어요. 근데 항상 손은 가만히 두지 말고 함께 써주는 연습을 하시면 머리에 들어오는 정도가 다르겠죠. 자, 우리가 어쨌든 실전을 대비할 때 우리가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면 이렇게 네모 안에 여러 문장이 있고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있는 이 5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고 혹은 이 선택지가 얻게 되면 이제 주관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였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1번 문장 단위의 독해가 되겠죠. 문장 독해. 됐죠? 자, 그러면 문장 독해는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내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죠. 문장 독해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이 문장 독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게 되시면 자, 보죠. 자, 문장 독해하고 단락 독해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자, 봅시다. 자, 문장 독해는 자, 옆으로 가볼까요? 자, 보시면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내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자,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낼 때 학생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감으로 해석을 하는 친구가 있고 정확한 해석을 하는 친구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디죠? 감이죠. 라고 대답하면 곤란하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감으로 해석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 우리가 소위 때가 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때가 한번 타면 그 때를 벗겨내는 것은 아주 많은 노력, 시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감으로 하는 해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는 친구냐? 보죠. 단어에 의존하거나 혹은 앞뒤 문맥에 의존해서 의미 파악에만 집중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독해라는 것은 읽고 나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데 그 의미 파악의 기준을 단어나 문맥에 의존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감으로 하는 해석이에요. 즉 이렇게 해석하는 게 몸에 밴 친구들은 첫 번째 성적이 좀 불안정하죠. 들쑥날쑥하죠. 왜냐하면 그 지문의 난이도가 좀 세다. 혹은 내 배경 지식하고 좀 맞지 않는다. 생소하다. 그러면 의존할 게 별로 없게 되겠지. 그래서 의미 파악이 잘 안 돼요. 즉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감으로 하는 해석이 굳어져 버리면 실력이 쌓이지가 않겠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됐지? 그래서 요 감으로 하는 해석은 우리는 지양하자, 이제 버리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특히 언어 쪽을 공부할 때는 그 감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몸에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현지에 가서 그 현지의 그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과 현지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체화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닐 뿐더러 우리는 입시라는 시험을 위한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정확히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문장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각각 언어마다 그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정해져 있다. 특히 영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짜져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있는 거죠. 왜일까? 일단은 쉽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굉장히 빡이 치는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랑스어 불어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더 깊게 못 들어갑니다. 쌤이 제2 외국어로 불어를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문장의 구조, 다른 말로 하면 형태 혹은 어떤 단어나 단어가 모인 하나의 덩어리, 그걸 구나 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리에 따라서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다가 우리말 조사를 붙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말 조사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에는 없는 우리말의 특이점이죠, 그렇죠? 이게 세 개 언어 중에 이 조사라는 게 붙는 게 몇 개 언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예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루는 기주를 사랑한다. 자, 이런 우리말이 있다 치죠. 자, 기주가 누구냐고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에서 한 번씩 언급해줘야 네,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전달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우리말, 이 세 덩어리가 되겠지. 얘네들을 섞어도 의미는 어떻다? 똑같다. 기주를 구르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주를 구르는 사랑한다 기주를 등등등. 의미는 똑같죠. 자, 그 이유는 뭐다?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는, 를, 다라는 조사가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조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주격 조사라고 해서 어느 위치에 가 있건 우리는 주어라고 인식을 해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즉 우리말의 의미는 뭐가 결정짓는다? 우리말 조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반면에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guru loves 기주 이렇게 써보죠 그냥. 오케이. 자, 이렇게 놓여 있어야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guru 기주 loves 하면 돼 안 돼? 안 돼. 기주 loves guru 하면 어떻게 돼요? 기주가 구루를 사랑하는 거죠. 의미가 바뀌어 버리네요. loves guru 기주하면 그건 문법상 아예 맞지도 않고요. 즉 영어라는 것은 보다시피 여기에 는이라는 어떤 조사도 없죠. 이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말 조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요 단어는 뭐가 된다? 주어가. 그래서 는을 붙이게 되는 거고 다를 붙이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어라는 위치여서 르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형태와 자리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말 주사를 붙여야 의미 파악이 되는 거다. 근데 감으로 하는 해석은 전혀 이 작업이 없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그냥 쭉쭉쭉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문장은 그렇다 치고 더 복잡해지면 더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법칙, 습관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장 독해를 공부하실 때 어떤 훈련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보죠. 보시면 자, 세 가지입니다. 문장 독해 훈련 방법은 세 가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법 판단이 돼야 좀 더 정확한 해석, 더 나아가서는 문법 문제 풀이가 가능하겠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영장 문법까지 판단해 주시면 우리가 서술형 대비 어떤 문장을 억지로 암기하지 않고요. 기껏 외웠는데 살짝 틀어놔 버리면 또 틀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요거 이 문장 독해 훈련에서 이 코드 문장 독해 책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얻어내겠다. 이게 바로 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뭐 복잡하게 막 외워야 될 게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선생님이 개발을 해놨으니까 그거 따라가시면 되고 이미 이걸 가지고 훈련했던 학생들이 있죠. 그 친구들 잘 보세요. 계속 실력이 쌓여가서 이제 문장 단위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번 주변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돌아가서요. 단락 독해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단락 독해.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썼던 여길 보죠. 문장 독해 단계가 되면 요거는 특히나 내신 그다음에 수능에서 둘 다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나 내신에서는 필수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 내신은 아는 지문. 그렇지? 아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수능은 내가 처음 본 지문, 그치? 모르는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내신은 아는 지문에서 내다 보니까 좀 더 변별력을 위해서 주관식도 내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내용을 물어보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문법 실력과 영작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능 베이스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내신 문제는. 반면에 수능이라는 것은 수학 능력이야.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이나 영작의 그 디테일함은 크게 필요하진 않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정확한가? 그다음에 그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 그걸 정확히 찾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사실 국어적 독해 능력이 훨씬 중요하죠. 물론 문장 독해, 영어를 우리말로 제대로 바꿔내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안 되겠는데. 자,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일단은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읽고 나서 결국은 하고자 하는 말의 그 주제, 내용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단락독해입니다. 단락독해. 자, 단락독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은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알 듯한데 선택지에서 말려가지고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틀려버리는 경우에서. 자, 그러면 해석은 됐지만 뭘 내가 잘못한 걸까? 정확한 이 글의 전달 의미, 주제를 못 찾은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해석이 좀 정확한 느낌은 안 들어.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래서 선택지를 봤더니 내가 이해한 게 있어. 그래서 문제를 맞힌 경우도 있죠. 즉 해석이 좀 부족해도 문제를 맞출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단락독해가 받쳐주기 때문이죠. 자, 단락독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바꾼 거 있죠? 우리말로 바꾼 그 해석을 이해를 하는데 이때 이해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감으로 이해하는 친구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 시간은 단락독해 시간이 아니니까. 자, 단락독해는요. 보시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미 파악을 정확히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에 단수나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바꿔서 표현하는 거, 문장 간의 연결, 링킹, 그 다음에 글의 전개 방식, 그 다음에 키어, 시그널 같은 거 있죠. however 나오면 뭐를 예측해야 되고 등등등. 그 다음에 출제자가 빈칸을 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 주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그 유형별 출제 코드, 그 다음 문제 해결력, 이건 선택지 1, 2, 3, 4, 5를 출제자가 어떻게 구성해서 우리가 소거법을 어떻게 쓸 건지, 역추론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우리가 단락독해 시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전, 현장 강의에서 모든 커리큘럼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문장 독해니까 문장 독해는 뭐다?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내는 작업. 그때 정확하게 가도록 이 세 가지를 공부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걸 하나 이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영어 공부는 두 가지네요. 문장 독해와 단락 독해가 되겠다. 딱 그 생각만 하세요. 문장 독해와 단락 독해가 영어 공부의 전부다. 단어는요. 단어는 단어대로 가는데 단어도 많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려면 이 문장 독해 단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단락 독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단어를 오래 기억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보죠. 어떤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단계를 거치겠지. 영어로 된 걸 눈으로 보죠. 보면서 이걸 우리말로 바꿔내는 이게 바로 문장 독해겠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말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게 바로 단락 독해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선택지, 답을 골라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력. 자, 이럴 때 보십시오.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사람이 갖고 있는, 학생마다 갖고 있는 이 사고력 혹은 집중력, 뭐 이해력 등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죠. 이걸 이제 배터리라고 봅시다. 건전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건전지의 크기는 저마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하나의 역량이 되겠죠. 뭐 어떤 애는 AAA 사이즈 건전지,
어떤 애는 와방큰 아주 자동차형 건전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사고력을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점점 줄게 됩니다. 점점 줄게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때 사고력이 들어가겠죠. 해석할 때. 여기도 사고력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사고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첫 스텝부터 문장 독해 스텝부터 사고력을 와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쭉쭉쭉쭉 따라서 막 이만큼 썼다 치자. 다 날라갔어요. 남은 건 이거야. 남은 건 이거.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거의 다 이제 답 고를 때는 어쩌니 완전히 감으로 가게 되지. 그래서 첫 스텝인 이 부분이 아주 편안하게 될 정도로 쓱쓱 밀고 나갈 정도가 될 정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여기서 한 사고력이 한 10% 썼다. 그 다음에 한 50% 쓰고 나머지 40% 쓰고 이런 식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우리가 문제를 다음 문제도 풀고 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장 독해 단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전에서 실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습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해나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등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학교 때는 사실 문장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단어에 의존하거나 문맥에 의존하는 거 그거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이 점점 복잡해지고 내용 자체도 추상적이 되니까 대충 해석해서는 의미판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보죠. 구와 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와 절이란 건 뭐냐면 공통점이 둘 다 두 단어 이상이에요. 두 단어 이상.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인데 이게 뭐래?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장의 형태가 있고요. 길어진 문장, 즉 연결된 문장이 있습니다. 연결된 문장.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시면 돼요. 기본 문장은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우리가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 보호,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거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문장의 틀 중에 가장 유명한 이론이에요. 자, 이 자리에 단어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첫 번째, 뭔가 꾸며주는 말이 와요. 그래서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사실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지는 건 간단해요. 가로 쳐버리면 이 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주어 자리에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인데 이게 하나래. 그래서 이게 주어래. 이러면서 이제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바로 연결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문장. 그래서 이 덩어리 구와 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동사.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연결된 문장 구와 절이다. 그 구와 절의 공통점은 뭐다?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간 거다.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동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연결 장치라는 게 있다. 얘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연결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연결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동사를 연결해 줄 때 연결 장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that이나 who나 which나 what이나 how나 WH라고 하죠. 이런 연결 장치가 있고요. 혹은 to나 ing나 그 다음에 pp라는 연결 장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뒤에 또다시 동사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얘는요. to 앞에 동사 뒤에 ing, pp는 ed죠. 동사 뒤에 ed 이렇게 동사 자체를 그냥 바로 바꿔버리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축약형이라 그래요. 줄여 쓴다. 축약형.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위에 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위에 거를 절, 밑에 거를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코드 문장 독해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연결된 문장의 법칙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구와 절에서 우리가
바로 연결된 문장 공부하는 거다. 자, 연결된 문장의 핵심은요. 자, 바로 두 개의 급소를 판단하는 겁니다. 급소란 말 한자 아시죠? 우리가 어떤 결투를 벌일 때 이상한데 막 머리 이마 때리고 이러면 손만 아프죠. 급소를 가격해야 한 방에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도 급소가 있어요. 바로 딱 두 개. 매력적이죠? 두 개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두 개가 뭔지 5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5초가 안 흘렀죠?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급소. 자, 뭐냐면, 자, 보시죠. 자, 코드 판단과 문법 판단이에요. 바로 코드 문장 독해 이 코드라는 게 바로 이 교재의 핵심입니다. 자, 뭐냐면 코드 판단. 문장 구조에다가 우리말 조사 붙이는 게 정확한 해석의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자리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태 판단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연결된 문장의 그 자리, 위치,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쌤이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즉, 여러분이 보게 될 그 연결된 문장의 형태와 자리는 몇 가지? 12가지밖에 없습니다. 12가지. 12개 공부하면 끝난다. 12개. 12개 코드예요. 이거를 정리하는데 쌤의 인생을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그건 과언이고. 자, 이 이론은 정말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문장의 패턴을 12가지 코드로 정리해놨다. 자, 원래는요, 14개였습니다. 14개. 이 두 개 코드를 우리가 뺐어요. 버린 게 아니라 이 두 개 코드를 다른 코드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제자들, 지금도 다니고 있죠. 그 친구들은 14개 코드로 공부했었는데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모든 문법을 다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좀 버거워하는 혹은 실제 적용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은 가볍게 다른 코드에다가 같이 믹스를 시켜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훨씬 더 편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기본 코드와 심화 코드가 있는데요. 자, 기본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연결된 문장이 명사 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에 와 있다. 그럼 우리말 조사는 뭐가 붙겠어? 뭐뭐하기, 뭐뭐하는 거, 뭐뭐하다고. 이 정도의 말이 붙는 거예요. 형용사 구절은 뭐죠?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부사구는 쉽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자리면 부사, 다양한 우리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을 A 코드, 형용사절을 B 코드, 부사절을 E 코드라고 적게 될 거예요. 이 코드의 막강한 힘은 뭐가 있냐면, 자,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주도성이 강화돼야 되죠. 여기서 자기주도라는 걸 혼자서 공부하는 것만을 자기주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뇌 습관이, 뇌 사고가 자기주도가 갖춰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자기주도 뇌 습관이 형성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가야 돼요.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공부 잘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메타인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거죠. 혹은 질문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는 것으로 이게 넘어와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아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이 가능해야 돼. 설명 가능. 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알겠어. 이거는 언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두 가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안다면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떤 문장을 내가 해석했는데 이게 단어에 의존, 문맥에 의존해서 의미 파악만 한 건지 아니면 문장 구조, 형태, 자리까지 다 파악이 된 건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바로 이 코드를 쓰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자기주도성을 길러가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요. 가르치는 구루쌤이나 멘토쌤들 확인하는 사람들이 얘가 제대로 했네. 아, 여기는 틀렸잖아. 이런 걸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정말 중요한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기본 코드 이 세 가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심화 코드 넘어가게 되면 자, 여러분이 이제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고2 정도 가면 이제 복잡한 여러 형태의 문장들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A 코드가 심화된 형태가 있습니다. 다 A 코드가 뿌리예요. B 코드 심화, E 코드 심화가 있다는 거죠. 각각 3개씩 존재하게 됩니다. 3개씩 존재하게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숙지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뭐가 숙지되는데? A-1이 어떤 우리말 문법인지 그걸 매칭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최대 3개월. 최대 3개월. 보통 일반적인 그 공부 두뇌, 그 다음에 의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반복. 한 달이면 끝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다. 됐죠? 그래서 이 코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된다? 문장 구조 분석이 되면서 우리말 조사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 능력이 갖춰져 가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반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어를 마스터하려면 우리가 오랫동안 영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스터가 안 되냐? 물론 자기 이제 노력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내는 건 학교에서도 계속 공부하게 되죠.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거꾸로 우리말을 다시 영어로 바꾸는 이게 바로 이제 영작이 되겠죠. 이걸 읽어버리면 스피킹이 되는 거야. 됐지? 이 작업을 학교에서는 절대 해주지 않죠. 왜? 가르치는 도구가 없어요. 그런 이론 따위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줘야 이게 50%의 영어, 나머지 50%의 영어가 되겠죠. 그래야 마스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바로 문법 판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수능을 위주로 준비할 때는 야, 문법이 뭐가 중요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죠. 정말 무식한 얘기야. 그런 친구를 치고 정확한 안정적 1등급 나오는 친구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절대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법 판단은 우리가 뭐 짜잘구리한 뭐 투부정사 뭐 시제강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아주 사소한 문법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 연결된 문장의 연결장치. 그 문법을 판단하는 게 문법의 80%다. 이게 문법의 80%예요. 문법 문제는 거진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결장치 한번 보시면 보죠. 자, 종류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문법은 이 5가지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시나 WH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얘네 둘이 바로 절이라 그랬어. 동사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얘는 구가라고 했죠. 그지? 구. 동사가 바로 바뀐 형태. 이걸 우리가 또 준동사란 말을 붙이기도 하죠. 얘는 또 접속사, 관계대명사 다양한 문법 이름이 붙게 되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언제 that을 쓰고 언제 WH를 쓰는지 그 문법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선생님이 다 뭐 법칙화 시켜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연습하시면 문법 문제 그냥 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법 우리 가시면 영어 문장에서 이 연결된 문장에 THING 그죠?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 다 공식화 시켜놨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작 판단은 우리말 해석. 그 해석을 보고 여기가 연결된 문장이네. 여기에 that을 써야 되겠네. WH 써야 되겠네. to를 써야 되겠네. ing를 써야 되겠네. pp를 써야 되겠네. 이거 판단하시면 영작 된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에 대한 공식 못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큰 얘기들은 이제 다 끝났고요. 자, 마지막.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어질 얘기인데, 자, 정확한 해석과 자, 요거 한번 써보죠. 자, 보시면 우리가 정확한 해석이 있고요. 정확한 해석.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정확하다라는 것은 좀 경직되어 있는 거잖아. 경직돼 있다. 뭔가 몸을 풀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유연한 해석으로 우리가 넘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유연한 해석으로. 자, 얘는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이 유연한 해석의 기법을 배워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잖아. 근데 이 유연한 해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전제 조건이 정확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유연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유연한 직독직해에서 공부할 것들은 예측 독해. 다음에 어떤 게 나올까? 다음에 어떤 게 나올까라고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측이. 그래야 빨라지고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유연해집니다. 그 다음에 끄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 기계적인 끊어읽기는 가능한데 끊었으면 연결을 줘줘야 돼. 연결을. 그래야 말이 되면서 우리가 이해가 자동적으로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위권의 아이들은 특히 그렇죠. 끊고 다 조각 나 있어요. 따로따로 놀아.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해쳐 모여 하면서 말을 또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속도도 떨어지고 이해도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끄는 부분을 우리가 연결하는 그런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연결할 때는 간단합니다. 묻고 답하기예요. 묻고 답하기. 자, 예를 들어서 명사가 나왔는데 뭐 이렇게 가볼까요? A book 나왔어. 그다음 which 나왔다. 그럼 끊죠. 기계적으로. 그럼 끄는 부분을 연결할 때 물어. 책인데 어떤 책? 그리고 대답해요. 그 책은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툴이 한 세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훈련을 시켜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다. 그래서 추임새를 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쌤이 본 수업 시간에 실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유연한 직독직해는 언제 다루냐면 코드 문장 독해 심화 표현 요 교재가 곧 나오게 됩니다. 곧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룰 것은 특수 구문들이 있죠. 뭐 도치문이나 가정법 문장들, 이때 강조 문장들 등등등등등의 그런 특수 구문들. 이 일반적 문장이 아닌 특수한 문장들은 코드를 적용해서 이해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특수 구문들 많지 않아요. 그것만 딱 따로 정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직독직해 스킬을 여기서 유연한 직독직해 스킬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문장들, 문장이 막 5, 6개씩 막 연결돼 있어. 그런 문장들을 차분하게 영작하는 연습을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상식 특강의 개념으로 진행할 거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마무리. 자, 다시 우리가 이 코드 문장 독해를 통해서 문장 독해를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여기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문장 구조를 보는 눈이 길러져야 되겠다. 이 습관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형태나 혹은 어떤 구나 절의 자리를 보시고 뭐한다? 코드 판단을 한다. 12개다. 기본 코드는 3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연결 장치에 대해서 2가지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문법 판단과 영작 판단하면 된다. 이 모든 걸 뭘로? 2개 급소로 우리는 정리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인트로를 들었으면 뒤에 이 교재 활용법에 대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거 듣고 이제 멘토쌤과 상의, 구루쌤과 상의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할지 그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죠. 멈추지 말고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문장 독해의 달인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구루쌤이었습니다.